바다의 보약, 바다의 우유, 바다의 꽃 등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 제철 맞은 굴이죠. 찬바람이 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살이 통통이 올라 빛나는 자태를 뽐내는데요. 날것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맛이 뛰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굴 알맹이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동안 그 많은 껍데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바닷가에 버려져 악취와 해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냄새가 나는 게 냄새가. 이 돌에 흘리놓으면 좋아 안 한다고. 이 차들이 따지고 하면. 골칫덩이였던 굴껍데기 해결에 나선 오늘의 주인공.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 근무하는 송상욱 사무관입니다.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작황이 좋아갖고 안에 수율이 좋아야 될 건데. 이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던 굴껍데기를 순환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일꾼입니다. 분리돼 있네. 예. 아름다운 섬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룬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건 지역에 제일 가는 특산품 굴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굴 한 상을 눈앞에 두면 절로 환호성이 나오는데요. 오동통하게 살이 찬 요 굴 한 알이면 향긋한 바다 내음을 오롯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사진은 필수! 카사노바가 하루에 굴을 50개씩 먹었다고 할 정도로 남성들에게는 스태미나 식품이고 여성들에겐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배 타는 어부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딸 얼굴은 하얗다는 말도 있다네요. 좋죠. 이 바다의 우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다의 우유. 제철에 바다의 우유. 이거 먹는 게 제철이죠. 피부 미용에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먹어보니까 담백하고 그냥 입에 탁 달라붙고 싱싱해서 아주 좋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중 통영은 굴의 도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상욱 사무관 역시 굴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일꾼이죠. 오늘은 그를 따라 직접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경민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지. 경민사님 양시장까지 얼마 걸리죠? 여기서 나가시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시면은 요 앞에 뭐 양시장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직접 굴 채취선에 올라 약 10여 분을 달리면 드디어 드넓은 굴 양식장을 마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897년 굴 양식을 처음 시작해 1960년부터 수하식 양식 기술을 활용 중인데요. 둥둥 뜬 부표 아래 줄을 늘어뜨리고 거기에 굴을 키우는 겁니다. 남해안은 아무래도 섬들이 많고 또 이제 파도가 크지 않고 잔잔하기 때문에 굴들이 잘 클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바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 FDA가 또 2년에 또 한 번씩 점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인정한 바다 깨끗한 바다라서 굴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굴 생산량은 총 30만 6천 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굴 생산국이죠. 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굴 최대 생산국으로 독보적인 위치인데요. 경민사님 올해 굴 작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꿀이 많고 활짝 꽃을 피네. 그렇죠. 예. 해적 생물도 많이 안 붙은 것 같은데 우리 작황이 좋아갖고 안에 수율이 좋아야 될 건데. 예, 이건, 그지. 예. 올해는 태풍의 영향도 미미하고 개체 탈락이나 자연 폐사도 적어 생산량이 더 늘었다네요. 아이고 색깔도 좋고 수율도 좋네. 맛은 어떨까요? 맛이 좋습니다. 굴이 국민적인 수산물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적 수요에 저희들이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양식 방법을 고민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양식 방법이 수화식입니다.
저희들이 수화식을 해가지고 굴을 생산 많이 하는 반면 또 그에 따라서 굴 껍데기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굴 껍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굴 껍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나가는 굴의 이면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굴 껍데기입니다. 굴을 먹는다는 건 굴 껍데기를 발생시키는 일이고 이는 곧 쓰레기를 배출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엔 굴 껍데기가 가득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굴 껍데기는 산처럼 쌓이고 껍데기에 붙어있는 굴 부산물 등이 썩으면서 심한 악취까지 동반합니다. 첫째 저 냄새가 나는 게 냄새가. 이 돌에 흘리놓으면 좋아 안 한다고. 이 차들이 다니고 하면 교통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매년 쌓이는 굴 껍데기가 야속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돌아왔고 첫 굴 출하를 앞둔 어민들도 모였습니다. 선생님 그 뭘 뿌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풍물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라고 그 잡기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초매식을 앞두고 준비에 바쁜 모습인데요. 굴의 첫 경매를 통해 풍년과 풍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죠. 처음에 오늘 처음 이제 공판장 문을 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꿀값이 어민들이 고생해가지고 오늘 처음에 꿀값이 잘 나가기라는 기대로 가지고 빨리 우리가 지금 오고 있어요. 생굴을 실은 트럭들이 경매를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 둘 부지런히 위판장으로 옮기는데요. 송사무관 역시 빠질 수 없죠. 굴 수입의 초매식 방문하는 길입니다. 올해 위판이 잘 돼가지고 굴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판장에 들어서자 실내를 채운 굴 상자가 상당한데요. 이날은 지난해 초매식 물량 30톤의 3배에 가까운 88톤이 나왔습니다. 통영 생굴이 풍년을 맞았죠. 그럼 이게 지금 오늘 났던 해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새벽에 아침에서 바다에서 작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입에 위판을 보러 이렇게 생굴을 가져온 겁니다. 우수한 품질의 시장 반응이 뜨거워 이날은 알굴 10kg 기준 8만 원에서 9만 원 선에서 거래됐는데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굴 지금 색깔도 좋고 올해 굴 양식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굴 산업하시는 분들이 큰 소득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격 수확에 들어간 굴은 내년 6월까지 생산해 전국 각지로 공급될 예정이죠. 하지만 잘 팔릴수록 어마어마한 굴 껍데기가 발생합니다. 알굴 중량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굴하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처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굴 껍데기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군데군데 굴 껍데기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 굴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서 냄새도 발생하고 침출수도 발생하니까 지역민들하고 민은 갈등이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굴하면 굴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석회석 유사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굴과 조개 껍질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굴과 조개 껍질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돼 석회석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해양수산부의 공이 컸는데요. 바다 쓰레기라고 구박받던 굴 껍데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시켰죠.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 수산부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 새롭게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됐던 굴껍데기. 그러면 양식 어가가 직접 수거하고 운반,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다양한 재활용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당연히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많은 이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매식이 더 특별한데요. 굴껍데기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연안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존 해양 배출이나 매립 등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처리 단가를 확 낮출 것으로 보이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편익을 볼 수 있다네요. 지역에서 우리가 굴 때문에 굴껍데기는 쓰임새가 많은 자원인데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폐기물에서 이제 수산부산물로 바뀌었다는 거는 뭐냐면 자원화의 문제인데 폐기물로 자원화 아무리 쉽게 봐야 반응이 없거든요. 쓰레기를 갖다가 왜 만들었냐 이 의미고, 근데 수산부산물이라는 건 폐기물이 아니고 순수한 그 이제 바다 해적 이제 굴껍데기를 가지고 자원화 시키다 보니까 어디든지 쉽게 깔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뭐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굴이 아닌 굴껍데기를 제대로 만나러 갈까요? 제일 먼저 알굴과 껍데기를 분류하는 이른바 박신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금방 까기 위해서 수확해온 굴이 되겠습니다. 예. 통영에만 10개의 굴 가공 공장과 165개의 굴까기 박신장이 있습니다. 거제와 고성 일대까지 하면 약 300여 곳에 달하죠. 각각의 박신장에서 수십 명의 인원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굴을 까는데요. 그 양이 짐작하시나요? 손짓 한 번, 칼질 한 번에 셀 수 없이 쌓이는 굴껍데기. 여기에 바지락이나 전복, 키조개 등의 폐각을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굴이 좋네요. 예. 껍데기 하나 까면 예. 알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 됩니다. 2% 정도 됩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 이거 한 80%가 껍데기네, 그죠? 예. 알굴은 한 20%밖에 안 되고. 작업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다시 쌓이는 굴. 딱 봐도 껍데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껍질이 많이 나와요? 예, 껍질이 많습니다. 알보다. 이 정도 깔려면 10kg 하면 이 정도 되겠구만. 껍질이 10kg. 뽀얀 알굴만 뽑고 나머지 껍데기는 한데 모아 처리합니다. 이 껍데기들을 다 더하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껍데기로 생산하는 그 굴 양이 한 31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껍데기 발생량이 한 28만 톤 정도 발생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껍데기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굴껍데기의 처리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길. 가장 먼저 굴수화식 수산업 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이고, 굴 박신장에 나와 계시네. 예. 아이고, 굴 껍데기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예, 지금 작업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조합장님 이거는 체매용? 채모용. 네, 체매용 작업하네. 예. 이게 이제 자연 체매하는 데도 들어가고 인공 체매하는 데도 쓸 거고. 네. 우선 1차적으로 체묘용으로 재활용할 굴껍데기를 선별합니다. 여기에 굴 유생, 즉 굴 씨앗을 붙인 뒤 줄에 매달아 다시 바닷속에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요게 굴 껍데기가 재활용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체묘를 받는 거죠. 굴 껍데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껍데기 양이 한 30%는 다시 굴 종자를 받는 껍데기로 다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묘용으로만 이 모든 굴껍데기를 처리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폐기물에서 이제 이게 재활용 이제 할 수 있는 법으로 됐지만도 이게 지금 처리 문제가 아직까지 원만히 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나머지 굴껍데기는 보통 세척과 건조, 냉각,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쉴 틈 없이 굴껍데기를 조각조각 내 모래처럼 잘게 부수는데요. 이 잿빛 굴껍데기 가루가 수미터 치솟아 언뜻 보면 일반적인 언덕과 분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처리장 주변은 이 희뿌연 가루가 마구 흩날려 눈과 코가 불편할 정도죠. 폐각이 많이 쌓이면 뭐 조그마한 동산처럼 이렇게 하나의 고분처럼 굴껍데기가 이렇게 쌓입니다. 굉장히 큰 고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영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이게 뭐 관광객이 들어오다 보면 저게 뭐지? 이러면서 좀 미간을 해치는 그런 좀 작용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껍데기가. 여기 있는 이 코팅사 문제라든지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팅이 이 100% 처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예. 아주 힘든데. 이렇게 굴껍데기를 다 가루내어 처리해도 이물질이 섞여 있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이 이물질을 하나씩 다 걸러내야 하는데 현재의 처리 시설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거는 오래 가다가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폐기물인데 재활용을 하는데도 이 폐기물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별로 해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이건 바로 양식에 사용하는 코팅사, 즉 굴줄입니다. 굴껍데기와 더불어 많은 양이 배출되는 굴줄 또한 처리가 막막한데요. 이 역시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거리의 흉물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껍질이 원래 꿀 산업이 발생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쉽게 바까 이야기하면 60년대부터 이 문제는 대두가 되었습니다. 재활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활히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찾은 해양수산부.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그리고 통영시가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들은 내년까지 통영시 도산면 일원에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구축합니다. 시설이 건립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 중 한 해에 약 7만 톤을 처리할 수 있죠. 또 굴줄을 선별 분리하고 껍데기에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폐기물이었지만 이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 자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고 이제 폐기 처리를 했었던 것이 이제는 다양한 소재로 재활용하는 원료로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남은 건 굴껍데기의 화려한 변신뿐인데요. 아이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도청의 송상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길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나는 한류 케미칼에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루에 몇 포나 생산합니까? 한 60톤 정도. 하루에? 네. 와, 많이 하네. 저기 20kg 아닙니까? 네, 20kg. 그러면 3,000포. 3,000포 정도 생산. 가세 공장이다 보니까. 굴껍데기를 비롯한 폐각을 재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 주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굴껍데기 분쇄물을 세척 후 약 18개월간 자연 건조시켜 염분을 줄이고 비료를 완성합니다. 그동안은 굴껍데기가 법규상 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 오래 보관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연 건조 과정을 제대로 거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젠 껍데기의 염분을 완전히 제거, 질 좋은 비료 생산으로 수출 판로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중간 처리업으로 폐기물 처리로 해가지고 비료를 입상화 만들었습니다. 박신장에서 들어오는 제품 자체가 조금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지금은. 그때는 폐기물로 처리를 돼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갖고 왔지만 이번에 수산부유물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분들이 거기서 세척과 코팅사 제거와 악취 제거까지 제거가 된 상황에서 공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좀 좁아지는 거죠.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굴껍데기 외에 기타 다른 폐각의 활용도 폭이 넓어졌습니다. 확인을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했는데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끝없이 쌓인 폐각산이 어느새 익숙합니다. 성인 남자 키의 3배는 훌쩍 넘는 높이. 이거 모두 다 어디서 온 껍데기일까요?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여기서 어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꼬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앞서 본 비료뿐 아니라 사료나 식품, 의약품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미국의 경우 1달러 상당의 폐각 약 27kg을 활용할 때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요. 이날 만난 D업체는 특히 항균기능 위생제품 기술을 보유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식품이라든가 항균제, 그런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교한 세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깨끗한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면에서 폐각 처리는 참 중요한데요. 이 껍데기들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면 굴이나 꼬막, 키조개 등의 지속적인 생산과 양식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유리병 속에 진열된 이 폐각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주방에 하나씩은 다들 갖고 있다는 롤백. 폐각이 재료로 활용돼 일반적인 롤백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네요. 꼬막 껍질을 집어넣어가지고 항균 기능이 나오는 롤백을 지금 생산한 겁니다. 그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이 오래가면 보존될 수 있고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무해한 재료로 만들어진 여러 제품들. 종류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상용화하기까지 기술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굳이 폐각을 이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 폐각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게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은 자연계에서는 광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폐각이 있는데 폐각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분이 좋고 한 99.9%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중금속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각들이 어떻게 더 쓰일지 참 기대가 큽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들이 많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사료나 비료 정도 이렇게 뭐냐면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수산부산물 촉진법에 따라서 식품이니 의약이니 건축이니 뭐 등등등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역을 떠나서 혹은 당을 떠나서 이제 어업인이라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실 공감을 하시고 있었던 문제고 이제 주무부처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 법률로 이렇게 발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어떤 뭐 지역이나 뭐 당을 떠나서 이제 양식업계 그리고 이 처리업계 그리고 저희 국회 그리고 주무부처가 다 같이 합심해서 제도 개선을 이뤄낸 뜻깊은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오랜 시간 속을 썩였던 굴껍데기 문제가 풀려 속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이용과 산업화에 힘써 주실 거죠? 일단은 이 굴껍데기가 빨리빨리 처리되면 일단은 뭐 냄새도 안 나고 또 해안 경관도 해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산부산물법이 우리 바다의 경관도 깨끗하게 하고 또 산업적으로 잘 활용돼 갖고 우리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법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있습니다.